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주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초 내놓을 예정입니다.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 확대부터 혁신 기업이 더 쉽게 뛰어오를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에 부스터를 달아줄 수 있을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주식에서는 이 대책이 과연 실질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업과 주식과 관련한 각종 특급 자료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마이 주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금요일 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은 코스닥의 날입니다.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 넘게 상승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 기반에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만나보시죠. 바로 한국금리와 배당소득입니다. 한국금리 이슈부터 짚어보자면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반년 동안 2.5%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금리와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2.5%로 동결을 확정지었고요. 미국의 정책금리는 4%대인데요. 이번 12월에 미국이 0.25%포인트를 낮춘다면 이 한미 기준금리 추이가 차이가 1.25%포인트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원달러 환율 그리고 고환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은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주주한테 나눠주는 건데요. 제가 만약 오마이주식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마이주식이 번 돈의 일부가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에 배당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벌써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적인 모멘텀도 붙어주고 있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현재 45%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 내지는 30% 사이로 내려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결정 또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네요. 연말엔 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12월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연말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시죠. 이어서 저와 함께는 반도체 섹터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AI 거품론으로 고전했던 AI 관련 섹터에 매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 3 그리고 그 안에 탑재된 자체 개발칩 TPU입니다. 구글의 TPU가 주목을 받는 건 바로 효율성 때문인데요. 이 최신형 GPU는 장당 가격이 5천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구글의 TPU는 최대 80%까지 더 저렴해서 하나의 대안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의 TPU는 엔비디아의 GPU처럼 여기저기 다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TPU가 GPU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결국 TPU 플러스 GPU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TPU든 GPU든 구글의 칩이든 엔비디아의 칩이든 반드시 HBM이 들어가야 하고 HBM에 강한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에게는 새로운 손님이 생긴 셈입니다. 삼성 차트 함께 보시죠. 10만 전자를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엔 TPU,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었던 며칠이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진영에 위협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다음으로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에 대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네이버의 손자 회사로 두나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국내 3,400만의 사용자가 있고요. 연간 결제액만 해도 8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만남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조금 더 속도가 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불고 있는 거죠. 네이버 차트 함께 보실까요? 올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코스피 상승 랠리에 비해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AI와 스테이블코인 이슈로 방향을 위로 잡아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였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우리 시장은 꼼꼼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가장 먼저 최인정 캐스터와 함께 증시 날씨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 오마이 주식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드릴 오늘 주식시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보물지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지도일지 오늘의 보물지도 궁금하시죠? 바로 방송 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목해야 할 기업입니다. 여기에 꼭 챙겨가셔야 할 알짜 꿀팁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죠. 우리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모든 정보가 바로 제공이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낌없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여행 시작하기 전에 든든하게 챙겨보시고 수익 여행은 더 즐겁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의 가이드 만나봐야겠죠? 자, 다음 주를 대비하는 12월이죠. 든든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마이 주식 이상원 가이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여행 가이드 이상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 어디로 여행을 갈지 선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지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물론 비가 오는 우중 여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화창한 날씨에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날씨로 잡혀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굳이 비를 맞으면서 여행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의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명히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화창한 날씨가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여행을 했었다면 오늘의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역전이 됐죠.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가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이 분위기가 바뀐 것이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여행을 가야 여러분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내년에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월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S&P 500 지수의 경우에도 8,000소도 가능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한국도 긍정적인데요. JP 모건에서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낮다라는 의견과 함께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추천을 했습니다. 내년 코스피 강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6,000포인트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이상원 가이드, 저희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JP모건이나 증권사들이나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게 말하는 건 굉장히 좋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증권사에서의 분석만 보고 이 투자를 또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어떠한 분위기로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여행하기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죠. 한은의 금리 동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시장의 영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금리 동결과 함께 같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률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죠. 근데 기존치에 대비했을 때 이번 연도를 포함해서 내년치까지 모두 전망이 상향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기준으로 0.9%에서 1%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6년도에도 1.6%대에서 1.8%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다 우리가 실물 경기로 느껴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자면, 자,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로 첫 번째로 작용이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시장 심리에 대한 개선이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시장 심리가 개선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계속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바닥을 찍고 실적들이 회복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2026년과 2027년도 그때 당시에 대비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밑바닥 다지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관점으로서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바닥이다. 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또 풀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포인트를 내줬었죠. 자, 분명히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것은 금리의 인하가 시장에서는 더 좋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금리 동결이 현재 시점에서는 왜 주식시장에서는 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경제 성장률과 환율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 왼쪽에는 지금 누가 있죠? 환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라면 우리가 이 경제 성장률 자체를 체력이라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체력이 받쳐주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뛰면 이 심박수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엄청나게 요동을 치겠죠. 다만 경제 성장률이 꾸준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체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환율도 오래 뛰면 오래 뛸수록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포인트가 이 이미지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내년치까지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환율이 변동성을 일으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국 경제의 상승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주가들이 바닥에 있다라고 인식이 심어지고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원화의 강세까지 또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다시 내려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동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 동결이 좋은 걸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달러의 강세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환율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동결을, 어떻게 보면 원화의 강세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한국은행에서의 발표의 취지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상승이나 금리 동결이나 주식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지만, 아무래도 글로벌에서 이 달러 강세의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꾸준하게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출 무역 수지의 변동성까지 환율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죠.